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다음 달 5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지난 100일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재차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가족협회 이종철입니다. 참사 일어난 지 이제 100일이 다 돼 가는데요. 대표님을 포함해 유족들은 지금 어떤 신경이신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항시 얘기하지만 10월 29일 날 이태원에 정부도 없었죠. 근데 지금 현재 100일이 가까워진 지금 시점에서도 네.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불구하고 왜 저희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대하는지. 지난번에 국정조사 했잖아요. 그럴 때 유족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유족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행안부랑 이런 곳에서 뭔가 별도의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수본에서 수사를 종결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저희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이라든가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론 났다라는 그런 브리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이 구정 전에 도둑조문을 왔다가 가셨죠. 그것서부터 국정조사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 녹사평 분향소에 오셔가지고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도 준비해 있고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유가족과 소통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만나려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저희가 만나주지 않아서 못 만났다.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조용한 데서 일일이 유가족 개개인들한테 일부 유가족 개개인한테 전화해서 카페에서 만나자,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 유가족들이 1대1로 왜 만납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저희는 전체 유가족 전체 같이 만납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분명히 행안부에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녹음도 돼 있고. 지금 정부와 유가족 협의회의 공식적인 만남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방치됐다 이런 심정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쪽에서 1인 시위를 하시려고 했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2월 4일 100일 추모제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그 100일 추모제 주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159배를 하고 절을 하고 녹사평 분향소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전쟁기념원 앞으로 갔는데요.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인도에서 저와 지안이 엄마만 지나가면요. 그렇게 난리들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거기 10대면 20명, 20명, 30명이 간 것도 아니고 고작 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경찰 병력이 한 50명이 모여가지고요. 저희들을 막고 그리고 저희가 심하게 항의를 했던 이유는 강하게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저희가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을 이제는 이제 사람 취급까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실 앞쪽이 아니라 그 길 건너편 쪽에서 1인 시위를 하시긴 하신 거죠? 예, 거기서 그 앞에서 했죠. 전쟁기념관 바로 앞에서. 네. 지금 혹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셨는데 대통령실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오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없고 한 2달 전에 대통령실에서 접수했다는 그런 문자만 받았고 예.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지금 접수했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족들이 6가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셨잖아요. 행안부를 거쳐서. 네네. 그 6가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심 어린 사과를 저희가 요청했고요. 예. 저희가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 유가족들이 저희는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받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고 하시는지 영정과 위패도 없는 곳에 가서 사과를 했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단체에 가셔서 사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과입니까? 저희 유가족들, 저희 분향소에 오셔서 영정과 사진이 있는 분향소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리게 죄송하다. 내가 잘못해서 이 아까운 청춘들을 보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가 성역없는 엄격한 철저한 진상규명인데요. 그 책임규명인데 이것도 지금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를 했지만 결국은 그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그냥 거의 마무리됐고요.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이 여당이 참여는 했지만 역사 속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우리 여당도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만 끌면서 보냈으니까요. 세 번째가 제가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 분명히 저희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국정조사에 반영도 안 됐고요.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전혀 저희는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소통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 추모를 위한 조치, 임시 추모관이든 소통관이든 지금까지 제기받는 게 없습니다. 먼저 그 3가지 안을 받았지만 저희가 분명히 국정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건물에 저희가 한 달에 7천만 원짜리인데요. 거기 저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추모관을 운영을 했다고 치면은 아마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이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이체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이제 이것까지 6가지를 좀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호 예를 들면은 세월호가 거기서 재난안전 진상조사기구를 설치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여야 정쟁을 하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제안드린 거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해야 하며 조사기구의 전문위원 추천은 유가족과 국회가 같이 전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된 진상조사기구는 행정 권한을 가진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원합니다. 국정조사 시에 기관들로부터 자료 요청을
야당 의원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예, 중요한 많은 자료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그게 중요한 단서인데 예. 특수본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그런 것 또한 제출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국정조사의 한계 또 특수본 수사에 대한 한계를 좀 절감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객관적인 또 정치권의 뭐 그 어느 쪽 유불리를 떠나서 독립적인 네네.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예. 정부하고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쪽하고는 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문제에 관해서 서로 소통을 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전혀 없고요. 예. 지금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저희가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주 초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가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예. 왜 안 만나주느냐. 근데 결국 오늘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국회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내일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네네. 아마 의견 전달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은 이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를 하려면은 네.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특별법 제정을 야당 의원들과 좀 협조를 잘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리고 2월 5일 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그 추모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태원에서 잘못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예. 제가 듣기로는 여당 쪽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추모제에 함께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 마음을 보태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참석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느 선까지 참석을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내일 저희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만나서 네네.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유족 입장에서 사실 뭐 오늘 1인 시위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저도 이제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너무 많이 통곡하시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네네. 예, 마지막으로 정부 그리고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국민들께서 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한지 그걸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 특수본 수사까지 하고 국정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왜 너희가 떼쓰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들 아마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왜 많은 인파가 운집할지 알면서도 인파 관리를 안 했는지 왜 보호자가 바로 앞에 내 아이가 엄마가 옆에 서가지고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맥이 있고 살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고 근데 친구들과 어머니를 그 아이로부터 분리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바로 찾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날 10월 30일 날 오후 3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어머님께서 저 아이는 내 딸이니까 내가 병원을 데리고 가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왜 병원을 못 데려가게 했는지. 네. 이건 그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네. 왜 112 신고가 빗발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 병력이 출동하지 않았는지. 왜 아이들이 벌금 벗겨진 상태에서 부모님들을 만났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꼭 국민들께 이런 사실들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들 그 언론에서 지금 많이들 아시긴 아시겠지만 정확한 사실들을 팩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방송 들으시고요. 청취자 김춘자님께서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어떨지 헤아릴 수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 사과 지금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기 이번 주 2월 4일 토요일 날 저희가 이태원에서 희생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100일 추모제를 합니다. 네네. 예,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광화문 북광장 오후 2시에 저희 아이들을 마지막으로는 100일을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되는데 많이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빅데이터로 뽑은 이번 주 1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